자, 역학은 이제 녹색책이나 극학 수업이라고 하는데, 극학 수업은 역학의 대표적인 형태죠.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문장은 역학의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역학의 정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역사 교육에서 자주 활용하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다.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의 행동 결정을 추체험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 여기 핵심 키워드는 추체험이에요. 추체험. 이게 04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04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요게 이 문제가 나오더라고. 저는 이거 틀렸어요. 추체험이라 쓰지 않고 감정이입이라고 썼거든요. 왜 틀렸냐? 그 앞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추체험은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고 감정이입은 자기 머릿속에 하는 거죠. 예, 개념상. 그래서 여기 행동 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역할극은 자, 그 역사적 인물의 사고 방식을 머릿속에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체험이 맞아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온 게 이제 그 보면 역할극의 장점이 있어. 이건 녹색 책 있는 부분보다 더 많은데 역할극의 장점으로서 이제 6가지를 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첫 번째는 역사 의식을 증진시키고 역사 지식을 함양하는 목표 외에 연기라는 표현 양식에서 오는 어, 독특한 감정 체험의 기회를 학생들에 제공한다. 여기에도 이제 역사 의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자, 그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잠시 벗어난 먼 시대, 먼 나라의 생소한 사람들의 경험을 대리 체험한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 관람을 하는 학생들에게 문제 사항을 실감 있게 느끼고 역사적 사건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예, 세 번째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학생들의 역사적 태도와 역사 의식을 자극하고 점검해 보게 하며 역사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수업 방식이다. 네 번째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역사적 문제 사항을 재현해보고 제시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고,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학생들 문제 해결 능력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아이고 이거 잘못 찾았네요. 제가 자, 학생들 문제 해결 능력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역학의 장점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역학의 장점. 자, 여기 보면 이제 있고 그러나부터가 있죠. 그러나 해가지고 그 뒤에 따라서까지 이제 그 전까지의 문장은 역사교의 문제점이야. 그러나부터가 문제점이야. 자, 내용을 보면 자, 역사교육에서 역할극은 학생들 손에 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 사람들의 삶을 상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자칫하면 흥미 위주의 치우친 위험성이 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도 심도 있게 다루기 힘들며 특히 학생들에게 직접 대본을 작성하는 경우 피상적 문제의식에 그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본 작성할 때 교사가 옆에서 좀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피상적 문제의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남의 대본을 가져와 갖고 해버리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만큼 성과를 뭐냐 제대로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성과라는 게 뭐 이제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강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접 교사 가르치고 이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냥 성과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역할극은 이게 뭐 특별하게 그거 잘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할극의 전반적인 문제점 네 가지인데요. 그걸 이제 좀 이게 네 가지가 세 가지죠. 이제 번호를 잘못 찍었네. 예, 세 가지인데 요거 좀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제 역할극의 대표적인 형태 극화 수업이에요. 보통 극화 수업이나 역할극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역할극의 대표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극화 수업은 그 세 단계 통해서 진행이 돼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게 단계거든요. 극화 수업의 단계.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곡 분석. 요 세 단계인데 이게 07년도인가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세 단계를 진행을 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살펴볼 것이 그 연극 준비 단계예요. 연극 준비. 자, 연극 준비 단계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뭐냐? 교사는 역할의 목표, 주제, 상황 등을 설정하고요. 자, 이때 연극의 내용이 되는 주제와 그 배경 사항은 학생들 역사 이해 능력이 부합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교사의 역할은 대본을 작성하고 그 배역 성전과 무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대본인데 대본은 이제 작성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교사가 작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학생과 함께 만들 수 있지만 두 학생의 공동 작업에서 이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작성한 대본 제시는 그게 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직접적 도와주는 것보다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본 제시하는 것은 교사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본을 제시하는 것은 교사가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한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제기 형태로 질문 형식으로 문제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계 연극 공연을 볼게요. 연극 공연.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자, 일단 연극이 시작되면 그 교사는 학생들이 연극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즉흥 연극일 경우에는 중간에 연극을 중단시키고 문제사항에 대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대본이 준비되는 경우까지 끝까지 연극을 진지하게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연극 공연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죠. 예,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역할들이 쭉 나오는데 학생들은 대본을 작성하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하면서 과거 상황 속에 자신을 감정이입하거나 혹은 과거 인물을 객체하여 경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의 역할, 활동이 나오죠. 학생 활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이 끝난 후부터가 연극 후 분석이에요. 자, 연극 후 분석 같은 거 내보면 그 대부분 교사들은 단순히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람한 소감을 묻는 정도 마무리인 경우가 있는데 평가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극 후 분석 단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교사 학습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연기를 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맡았던 인물의 동기 및 행동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하긴다. 자, 이건 녹색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두 번째로는 연극을 본 학생들에게 역할 표현이 적절한지, 문제사항이 정확히 묘사된지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즉흥 연극의 경우에 관람한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연기자 입장에 서보게 하거나 연기자끼리 서로 역할을 바꿔 공연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즉흥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그 당시 그 연극 분석 끝난 후에도 연극 끝난 후에도 이렇게 연극 분석 단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재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역할극이나 극가수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냐면 연기자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A란 연기자를 했다가 B란 연기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관점을 서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후속 토의와 평가. 그러니까 연극 후 분석이 이제 후속 토의와 평가인데 이 연극 분석 단계에서 후속 토의와 평가를 할 때 뭐냐면 교육적 효과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게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학생들이 어떤 것을 이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연극에서 다루었던 역사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연극에 등장했던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통해 그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거나 연극의 배경이 되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토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유용한 점은 자 객관적 입장에서 과거 인물들의 행적과 사건의 의미를 가늠해보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준다. 예, 이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육적 효과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전까지 교육적 효과. 자, 그 다음에 뒤에를 보죠. 뒤에 보면 이제 역할극의 한 형태인 모의 역할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녹색책이 없는 내용이죠. 자, 모의 역할극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자, 가상의 사회적 혹은 역사적 상황과 역할을 설정하여 학생들이 실험을 함으로써 실제 형상 및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데 이용하는 실험적 의사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모의 역할극의 정의가 나왔어요. 정의.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사 수업에서 그 만약 뭐뭐 했다는 같은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그 경우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학생들이 맡은 역할을 통해 점검해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더라면 이런 식의 이제 if that 구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때 학생들은 주어진 역할을 상황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합한 역할 선택하고 대리 의사 결정을 참여하면서 역사적 상황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학생들 역할 나오죠? 역할 부분. 자, 그러면 교사 활동 내용을 볼게요. 그럼 교사는 그냥 모의 역할극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해야 되나? 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여기 모의 역할 학습이 목표를 세우고 연극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그 행동 대응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예. 자,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문장부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 모의 역할극과 극과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역사교에서 극과 수업이 과거의 상황에 비교적 충실히 재현됐다는 건데 반해 모의 역학은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결정부터 역사를 만들어가게 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간접 경험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교적 충실히 재현하고
그리고 모의역학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극과 수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모의역학 갖고는 일단 상황 if 대시라는 가정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게 반대로 역사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역사적 상황 소재도 하고 있지만 만일 이성계가 의아를 해공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정을 내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창조, 모의역할극은. 자, 그래서 그 모의역할극과 극한수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보죠. 자, 이 시뮬레이션은 역사과에서 강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과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거고, 그 예전에 이제 2000년도에 시험문이 나올 때 이건 사회과 통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20년, 재작년이죠? 20년에는 이 시뮬레이션이 역사과 단독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이 나왔어. 두 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한동안 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여기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일단 중요하죠. 예. 자, 앞 문장은 시뮬레이션의 정의가 있어요. 개념적 정의. 그래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그 학습 환경이나 이들 토대로 둔 학습 활동을 가리킨다. 원래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들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사용된 모의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환경에서 토대를 둔 학습 활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시뮬레이션은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써요. 예를 들어 회사 운영이나 그다음 특히 이제 비행기나 우주선 조종 훈련 있죠. 왜냐면 비행기나 우주선 조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행기 우주 조종을 하면 되게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예행 연습을 거친 다음에 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자, 그래서 요 밑에는 이제 그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운영한다는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상황이 보다 단순화됐으며 참여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배제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비행기 운전이나 뭐 우주선 조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순화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뭐냐면 죽진 않죠. 비행기나 우주선 조종 잘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위험 요소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예행 연습을 수십 번 한 다음에 그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참가자든 학습 활동으로서 시뮬레이션은 이 중에서 실제 상황을 단순화해서 경험한 걸 성격이 강하다. 해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역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볼게요. 다른 분야에서 시뮬레이션도 쓰지만 역사에서도 시뮬레이션 쓰거든요. 그러면 역사의 시뮬레이션은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건 아까 이제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단순화. 근데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팩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현실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미세하게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자, 그럼 볼게요. 자,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다른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비해 설정되는 상황의 실제 현실과 더욱 가깝다. 자, 시뮬레이션 역사학습에서는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둔 상황이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상황에 참여했던 역사적 인물 입장에서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를 이제 실제 상황에 맞게 만든 역사 시뮬레이션의 예가 이제 밑에 있죠. 그래서 고려 시대의 여진 정권의 일부를 결정한 군사회의의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설정한다든지 당시 회의에 참가한 장소 입장에서 정권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의
뭐냐면 과정이죠. 학습의 과정.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 단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죠. 00년, 20년 기출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죠. 세 단계.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 학습 운영, 학습 운영자 참여자 결과 보고. 그래서 네 개의 형태도 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입 단계를 볼게요. 도입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냐? 자, 도입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시뮬레이션에서 다룰 역사적 상황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절히 단순화시켜 학습 상황을 설정한다. 그리고 참여자 훈련 있고, 여기가 도입 단계고, 두 번째 참여자 훈련 단계 볼게요. 자,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의 형태와 규칙, 과정을 정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물 선정한 후에 역할 분배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의 학습 운영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그 모의 학습 운영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전개된 단계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학생들이 상황에 맞춰 연기를 하고 교사는 시뮬레이션을 원만히 진행돼도 조정하고 관리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죠. 예, 마지막 단계가 참여자 결과 보고 단계죠. 자, 여기가 아이고 이게 왜 티나? 자, 여기가 마지막 단계가 이제 참여자 결과 보고인데, 자, 연기가 끝난 다음에 그 과정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참여자 결과 보고 단계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의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주어진 사항을 느껴진 어려움이나 갈등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처방을 논의한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과나 학습 내용의 이해에 연결시킨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갖고 두 가지 활동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네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단계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두세요. 암기해 두시고, 그 00년 기출문제하고 21년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2000년 문제는 다 아시겠죠? 뭐 2000년 문제는 넘어가고, 2020년 문제는 2000년 문제는 그때 되게 오래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2000년 당시에 거기 대구 위천공단의 조성 문제 때문에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정해진 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시오 해서 수행 규칙이 나오고 이런 내용도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을 사용할 때 기대되는 사회과의 교육 목표를 관련돼서 말하시오. 이렇게 있거든. 역사과가 아니라 사회과예요. 예. 그래서 사회과 통합 문제에 관련돼서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요 단계에서 각각의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요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시뮬레이션 장점이에요. 그리고 요 시뮬레이션 장점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한 6가지도 이제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사회과에서 이제 뭐 사회과 목표에 따라서 그 효과 장점을 얘기는 했지만, 여기는 역사과 시험이니까 이제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갖고 시뮬레이션 장점을 쓰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자,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예, 잠깐만요. 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인물의 한 역할을 맡아서 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된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인식하고 그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로는 그 학생들은 자신의 역사적 인물과 연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책은 이제 여러분 다 갖고 있으니까 보이겠죠. 자, 일단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그 전개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의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기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뮬레이션은 학생들 간의 협력을 진작시키고 상황 분석 능력, 의사결정 능력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여기에 키워드는 상황 분석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시뮬레이션과 게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과 게임이 이제 결합되는 형태가 많은데 이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은 게임과 결합된 행위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제 게임의 이제 개념적 차이를 이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은 현실 상황의 재현에 맞춘 데 반해서 재현은 그대로 복귀하는 거야. 여기 게임은 규칙과 절차를 강조한다. 그래서 승패를 가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뭐 게임 해보시면 다 아시죠? 예. 그렇지만 이제 보통 역사학습에서는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많아요. 이걸 이제 뭐라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시뮬레이션 게임. 역사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상과 게임이라는 요소가 절차와 규칙이 결합된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삼국지 같은 게임 있죠. 삼국지. 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밤새도록 삼국지 한 적 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새가지고 그 이틀 새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뭐 486, 586 이런데요. 그때 뭐 그 삼국지 3 뭐 해서 지금은 거의 뭐 그 사용하지 않는 게임인데 지금도 삼국지 보니까 뭐 삼국지 뭐 되게 20회 뭐 30회까지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때 되게 좋아했어. 시뮬레이션 게임은. 하여튼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시뮬레이션 게임과 역할로의 차이점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학습자가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재현된 실제의 역사 상황을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 재현된 실제는 시뮬레이션의 측면이고 정해진 규칙과 절차는 게임이라는 측면이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은 일종의 역할놀이에 포함된다. 다만 역할놀이의 연기자는 상황에 대해 직관적으로 개인적인 상상을 하거나 역할을 맡은 인물의 입장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 행동을 한 반면에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제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와 게임과 관련된 조건에서 자유를 받는다는 게 있다. 그래서 역할놀이, 역할극이죠. 일종의. 예, 역할극에서는 어떤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상상을 하고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지만 시뮬레이션 자체는 게임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약을 받아요. 규칙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과 역할로 있던 역할의 차이점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한동안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밑에까지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한번 강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녹색책으로 들어가죠. 토론식 수업 있죠? 토론식 수업. 토론식 수업. 자, 토론식 수업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파란 책에 토론식 수업도 있어요. 근데 제 파란 책에 토론식 수업은 읽지 마세요. 이게 뭐 정리도 안 됐고 기초에서는 거기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육학에서 나온 이제 토론식 수업 내용을 그냥 뺏겨다 쓴 것 같아요. 요약해서. 그래서 저는 파란색 강동은 안 하고 녹색책만 할 거예요. 토론식 수업은요. 그래서 여러분도 토론식 수업은 녹색책을 중심으로 봐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토론식 수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셔야죠. 자, 토론식 수업은 대립논쟁식 수업과 그 다음에 토의식 수업이 있어. 그 안에. 자, 대립논쟁식 수업은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거야. 여기. 근데 토의식 수업은 하나의 그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요소가 강해요. 자, 그럼 먼저 볼 게 이제 뭐냐면 그 대립 논쟁식 수업 볼게요. 대립 논쟁 이게 이제 그 기출에 나왔죠. 물론 이제 토익식 수업도 기출에 나왔던 거고. 자, 한번 읽어보면 자, 대립 논쟁 수업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며 그런 해석이 어떤 근거와 제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기 장점이 나오죠. 장점. 대립 논쟁 수업의 장점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갖고 요 관련된 예가 밑에 있어요. 예를 들어 흥성대원군의 정책의 주제를 토론한다면 흥성대원군의 정책들은 조선의 근대에 늦춰졌다. 흥성대원군의 그 정책 때문에 그나마 외세의 침략을 늦추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다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또 한 번에 얘가 이제 갑신전변과 토론해갖고 갑신전변에 이건 부유자 혁명을 지향한다. 또 갑신전변 일종의 쿠데타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 서로 대립된 견해를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 어떤 사고방식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대립 논쟁식 수업의 진행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진행 절차. 그래서 진행 절차를 좀 보면 첫 번째 단계. 우선 학생들이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탐구하도록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탐구를 시킨 다음에 그런 뒤에 학생들에게 그 사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거나 정리에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교사는 그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으로 분류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1, 2, 3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토론하기 전에 사전 단계야. 토론학습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사전 단계에서 이제 주로 보면 그 인물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인물을 발표해서 이제 정리해서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주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1, 2, 3을 통해서 이 사전 단계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진행 절차에서 세 번째 그 문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팀을 결정해 갖고 진행하는 단계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자, 모듈을 토론할 것인가 학급 전체 토론을 할 것인가 문제야. 모듈 토론, 학급 전체 토론.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듈 토론이나 그 학급 전체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모듈 토론은 그 토론제에 때 이 모듈 토론은 모듈 내에 서로 다른 해석이나 시각을 가진 두 팀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토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 갑신전변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팀들이 이렇게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토론하는 방식이 모듈 토론이죠. 그 다음에 학급 전체 토론은 그 학급 전체 토론은 학급 전체가 두 팀을 나누어 토론에 참여할 수 수업에 조직을 하는 방식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 학급 모듈별 토론은 이제 모듈 내에서만 그런 하잖아요. 그래서 모듈 내에서 모듈을 A, B, C, D 이렇게 해갖고 두 개의 찬반 여론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방식이 모듈별 토론이고 학급 전체는 이렇게 모듈별 나누지 않고 아예 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팀과 반대팀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제 자기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팀에 들어가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팀의 결정 방식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팀의 결정 방식. 자, 그래서 이제 그 절차 과정을 이제 좀 보면, 먼저 이제 교사가 이제 학생들 두 가지 해석 중에 자신이 지휘하는 쪽을 내도하고, 그 설명을 토대로 일단 학생들이 지지한 팀에 들어가는 방식이나, 그다음 둘째는 지지하지 않는 팀에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개는, 왜냐면 일단은 지지하는 팀에 들어가야지 나름대로 이게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하지 않는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죠. 요때 이제 처음에는 A를 지지했는데 거기에 이제 B를 지지한 팀을 갔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죠. 내가 이제 이성계 위화동 해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반대하는 사람 팀에 들어갔고, 뭐냐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은 거야. 네, 물론 끝까지 이걸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래갖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하는 경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수업 방송에서 자신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바뀌었던 그 이유에 무엇인지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학습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이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 그 효용적이죠. 효용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효용성이고 첫 번째 효용성 그 앞에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떤 근거로 그간 주장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게 팀을 구별할 때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팀에 들어가서, 다른 관점의 팀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어떤 효용성인가, 이걸 쓸 때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팀을 결정을 했어요. 팀을 결정한 팀별 토론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각 팀에서 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공유하고 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한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 20년 기출문제 요 예문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나왔죠. 팀별로 할 때 그 팀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고 제시한다 내용이 20년 기출문제 나왔어. 여기. 이거 예문이 주어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문제였는데, 예, 그런 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식 수업, 대립 논쟁식 수업이죠. 예, 대립 논쟁식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제 볼게요. 교사의 역할. 이거 에어 뒤에 있죠. 그래서 대립 논쟁식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토론 과정에서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는 때로는 사회자로서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조정자로서 학생들의 토론 과정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의식 수업을 두죠. 토의식 수업도 있는데 이것도 예전 기출에 나왔죠. 이 부분도. 그래서 이제 토익 수업의 정의가 앞부분에 나오죠. 자, 토익 수업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수업 모듈별로 토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핵심 키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행해진 수업 나눔 같은 것도 토론식 수업 중에 토익식 수업에 속하죠. 어떤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토익식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죠. 아닌가요? 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2차를 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활동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토의식 수업을 할 때 자료는 학생이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근데 간혹가다 교사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의를 지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이제 드는 건데, 그 문헌이나 사진,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모두들이 그 자료를 기초에 토론함으로써 자료를 비판 또는 해석하여 자꾸 비판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토론을 제시한 그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게 아마 이게 학생이 제시하는 내용을 이제 예를 든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이러한부터가 유의점이 들어와요. 유의점. 유의점. 자, 여기 유의점을 보면 그 첫 번째로는 토의식 수업에 있어서는 교사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료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이고 그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해요. 명확하게. 이건 현장 학습할 때 그 과제를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내용 있죠. 이거 비슷한데, 자, 예를 들어 이제 그 토의의 어떤 그 내용을 그 토의할 문제를 막연하게 신라의 골프 문제 토의해보자. 막연하죠. 신라의 골프 문제 뭘 토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학생들이 골프 문제에 뭘 토의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신라의 골프 문제가 신라의 신분극에 어떻게 규정을 토의해보자. 세분화시킨다는 거나 그 다음에 뭐 훈민정음의 창제의 의의를 보자. 의의에 대해 토의하자. 이것도 너무 막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 창제가 다양한 신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토의해보자. 그래서 이 토의 주제를 설정할 때, 문제를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의점 이렇게 있고요. 유의점 하나가 여기가 하나만 있네요. 그냥 유의점 여기까지가 토론학습할 때 유의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모든 별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자, 문제점 보면 모든 별로 토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의의 주도권을 잡고 많이 많은 학생이죠. 그에 반해 전혀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요. 항상 있으면. 이거는 토론 수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대립 문제 수업도 항상 거기 보면 이제 그 토론을 하다 보면 그 토론을 주도권을 잡고 말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을 못한 애들이나 그 조용한 애들은 그 토론할 기회도 없는 거죠. 토의식 수업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거죠. 네. 이 방법이야. 학생이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선 모든 모두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면 교사가 그 생각을 분류해 정리하고 이런 분류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각 모두원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딱 보니까 문제행 구조상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네요. 요게 이거 이제 핵심 키워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의 주도권을 잡고 말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또 전혀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돌아가는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론 학습이 끝났어요. 이 토론 학습이. 자, 그 다음에 만들기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만들기 수업 넘어가기 전에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5번이에요. 95번. 자, 95번 적으셨죠? 아유. 이 만들기 수업은 그 파원책에서는 보통 제작학습이라고 해요. 제작학습. 예.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 구안학습인가? 그 객관식 기출에? 그거 한번 언급한 건 있는데 그 외에는 뭐 거의 안 나왔다 보면 돼요. 구안학습도 이제 만들기 수업하고 약간 비슷비슷한데 하여튼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했어. 아마 그게 일사과에서 그 구안이나 구안학습 그런 표현 쓰게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만들기 수업의 정의를 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자, 만들기 수업은 글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수업으로 이른바 가히의 풀과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형, 팜프렛, 광고, 패러디물, 만평, 앨범 등 미술 활동이나 노래 만들기 같은 음악 활동, 또 음식이나 의료 만들기 같은 활동을 통해 역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모형 만들기가 있고, 그냥 체험학습 기회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잘 구하는 방안도 있고, 등등 있고, 뭐 모형 만들기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파란책 부분은 여기 제작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한번 좀 읽어보고, 다만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제작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역사신문 만들기가 녹색책은 따로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책 역사신문 만들기에서 그 제작학습 부분에 그걸 집어넣은 거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요 역사신문 만들기도 파란책 부분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뭘 보냐. 역사신문 만들기를 좀 보죠. 역사신문 만들기. 요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하고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 MI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뭐냐면 실제 현장 교육에서 역사신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나올 것 같아서, 비록 기출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좀 약간 강독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볼 필요 있어.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문장은 뭐냐? 역사신문 만들기는 신문 형식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역사신문 만들기의 정의가 나오죠. 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전략은 역사신문 만들기를 통한 학습적 효과가 나와요. 학습적 효과. 이게 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자, 역사신문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한층 쉽게 접하고 그 시대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낌으로써 역사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요. 두 번째로는, 자, 기사 선택과 구성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고 선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자료 처리 능력을 기르며 당시대와 현재와의 연관성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죠. 예.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유의점이 나와요. 유의점. 역사신문을 만들 때 고려할 점이죠. 예, 고려할 점, 유의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유의점은 이제 제시한 게 첫째, 둘째, 셋째 딱딱딱 끊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거 볼게요. 자, 첫째는 역사신문 만들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둘째는 역사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며, 셋째는 역사신문의 형식과 포함하는 내용을 욕설로 결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점을 이제 앞에 써머리해 갖고 이제 딱딱 찍어줬어. 친절하시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밑에 내용들까지 이해하면 좋긴 좋은데 그냥 시간이 없다면 암기해 주세요. 암기해 주세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예전에 합격을 했는데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 평상시 이제 신념이 뭐냐면 암기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은 인고 공부할 때 암기를 했어요. 암기 위주로. 이해는 때려치고. 예. 그런데 달달 암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두 번째로 합격했어. 재수만에.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해가 없이 그냥 암기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 근데 그분은 그렇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쓰더. 왜냐면 합격을 했잖아. 합격을. 네. 그분의 주요 목적이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합격을 해서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한 목적인데, 하여튼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인고에서는 필요해요. 이 암기가. 그래서 이제 뭐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유의점에 관련 구체적인 내용 보면, 그 역사신문 내용면에서 보면 역사 이해 목적을 하지만 형식 측면에서 신문 글쓰기예요. 예. 따라서
가장 좋은 역사신문 만들기 방향 두 가지 모두를 학습 목표 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목표라는 것은 역사 이해 목적을 하고 신문 글쓰기 요걸 이제 두 가지 잡는 게 좋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잡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역사 이해 목적이죠. 신문 글쓰기는 하나의 수단이죠. 예, 하여튼 요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본질은 물론 역사 탐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신문의 본질, 신문 기자의 취재와 글쓰기 방법에 대한 이해가 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역사 이해 목적은 요 앞에 역사의 본질을 역사 탐구 방법, 그다음에 신문 글쓰기는 신문 기사 기자의 취재와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 이해가 이제 성행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가 이제 쭉 있는데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가, 자, 역사 신문에 담을 내용의 범위와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신문 전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신문 하나를 쓸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역사 신문 만들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역사 신문을 만드는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 신문 글쓰기예요. 그 역사신문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등을 보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정치, 사회, 경제면 다 실려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이 역사신문이고요. 역사신문 글쓰기는 그러니까 역사신문 글쓰기가 아니라 말 좋네. 역사신문 기사는 기사죠. 역사신문 기사는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쓰는 거야. 네. 이게 역사신문 기사예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통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신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역사신문 만들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역사신문 기사예요. 예, 역사신문 기사 쓰기라고 한다. 자, 따라서 수업 목표가 사회, 정치, 경제면을 모두 포괄하면서 신문의 다양성 글쓰기 형식으로 틀려면 역사신문 만드는 것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쓰면, 그게 아니라 이제 역사신문 기사를 쓰는 것을 먼저 결정한다. 그러니까 역사신문 기사라는 것은 여기 뭐냐면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의 그 학습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신문 만들기인가 신문 기사 쓰기인가, 이게 결정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하나의 사건의 이해 목적은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있다. 예, 그래갖고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이고,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신문 기사 쓰기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그 특정한 시기에 대한 역사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신문 만들기가 좋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죠. 세 번째는 그 신문의 형식과 관련된 건데, 자, 역사신문은 형식은 대체로 일간지 형식에 따르며 한 해의 신문은 어느 정도 시대나 시기를 표현할 것이 고려해야 된다. 신문은 기본적으로 기사, 논설, 사진 또는 그림이나 지도, 광고 등으로 구성되는 그 밖의 특집, 사회, 문화 기사 등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유의점은, 고려할 점은 역사신문을 만들기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사 이해를 목적과 함께 신문 글쓰기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역사신문의 어떤 범위와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쓰려고 하면 역사신문 기사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전반적으로 하려면 역사신문을 써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일간지 형식을 따르나, 그러니까 역사신문 형식을 그 일간지 형식을 따르되 한 해에 어느 정도의 시대나 시기에 포함할 것이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한두 가지 외워서 쓰세요. 예. 그리고 파란색 186페이지에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두시는데 녹색책 중심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여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교수학습 방법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해요. 교수학습 활동 내용. 예.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고 이제 내용 구성에 따라 또 수업 유형을 이제 나눠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사건 학습도 있고 인문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비교 학습도 있고 주제 학습도 있고 등등 있고 개념 학습 등등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사건 학습 볼게요. 사건 학습. 사건 학습은 솔직히 이게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긴 하죠. 자, 사건 학습의 정의가 여기 나오죠. 사건 학습이란 사건을 단위로 역사를 이해하는 학습이다. 예.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그 가정법, 골품제 같은 역사적 제도, 고려말 신진사들의 등장,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획체 같은 역사적 상황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작게 보면 발단, 전개, 결말을 구성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말한다. 했고 사건과 사건 학습의 정의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건 학습 의의를 볼게요. 사건 학습 의의. 자, 사건 학습 하나의 사건을 완전한 역사 이해 단위로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 자체를 아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을 통해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예. 그래서 사건 학습 의의. 예. 이렇게 이제 있죠. 사건 학습 의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사건의 목표는 그 의의를 복충해 주는 말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인과적인 이해 능력을 개발하고 한 사회와 한 시대의 전체 이해를 포함한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가요? 잠깐만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예, 보면 자 여기부터 교사의 지도 방법이야. 자 여기 보면 교사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때로는 시대적 통념, 보편적 정신세계를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을 분석하여 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시대의 사회적 이해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제 성덕대왕 신종의 주주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서사를 통해서 그 성덕대왕 신종의 주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당대 사람들의 어떤 불교 신앙의 간습, 그다음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사건 학습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건 두 번째 단락이었어요. 두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사건 학습은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인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나아가서 여러 사건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된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시대 학습의 기초가 된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공할 때까지 사건 학습 역사적 중요 개념 인과성을 이해한다. 원인과 결과. 요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사건에 대한 비교, 분석, 종합 이것을 가정해서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같은 여러 학습 방법의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 개념이나 주제나 시대나 등등 다 뭐예요?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해요. 사건에 대한 그러다 보니 사건 학습이 기반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건 학습 효용성이 이제 한 문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장점이.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장점이 그 끝에 있거든요.
사건은 하나의 분석 또는 이해 단위로 다루는데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요게 세 번째 이제 사건 학습 효율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건 학습 단점이 없네. 여기는 또. 하여튼 효율성까지 외워 두세요. 뭐 단점 없으면 안 되겠죠, 뭐.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인물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인물학습은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파란 책에도 인문학습 부분이 있고 요 파란 책 부분하고 녹색 책 부분이 많이 겹치지만 또 따로 이제 기술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란 책 내용과 녹색 책 내용을 할게요. 일단 녹색 책 강독하고 파란 책 인문학습 부분을 넘어갈게요.